윈페스트, 베트남의 윈그룹에서 만든 자동차 브랜드입니다. 국자 브랜드고요. 2017년도에 런칭을 했어요. 베트남의 윈그룹은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합니다. 삼성하고 비교되는데 베트남 사람들 얘기로 그렇습니다. 뭐 사업 분야라든지 뭐 기업의 형태는 굉장히 다르죠. 우크라이나에서 식품회사로 시작했다가 네슬레에 1억 5천만 달러 인수하고 그 자본으로 베트남에 들어와서 부동산 유통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호텔 사업, 손 안 대는 분야가 없어요. 베트남 여행 가면은 거의 빈 계열사들 광고들 막 그득그득 합니다.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경받는 기업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브랜드이죠. 대기업입니다. 여기에서 이제 2017년에 야 우리도 대한민국 코리아 현대 기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독자 자동차 국산차 만들어 보자 여기서 시작한 게 윈페스트입니다. 얼마나 의욕이 대단했냐면 BMW의 5 시리즈 X5를 차들을 사와. 그 다음에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피닌파리나에 맡겨. 그리고 독일의 그 유명한 보쉬, 컨티넨탈, 지멘스 이 많잖아. 여기에다가 의뢰해서 부품 공급받고 GF 변속기 갖다가 붙이고 이렇게 해서 세단 SUV를 냈어요. 2000cc의 GF 8단. 자동차라는 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 이전에 생산 경험, 대량 양산 경험도 없고 자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기술이 없어요. 그리고 또 경험이 없어요. 좋은 자동차가 나오겠습니까? 사와서 조립한다고. 아니 요리 경험이 많지 않은 초급 요리사에게 좋은 재료 갖다 준다고 해서 좋은 요리 한번 만들어봐. 호텔 요리 만들어봐. 그럼 나옵니까? 뚝딱? 안 나오죠. 그러니까 평가는 아주 안 좋았어요. 야, 이렇게 좋은 차대와 좋은 부품들을 사다가 이렇게 진짜 이상한 차를 만들 수도 있구나. 평가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. 조립 완성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 발생해도 이게 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? 야, 니네들이 공급한 부품에서 문제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그럼 거쳐서 시간 많이 걸리고 문제 해결도 깔끔하게 안 되고 성장할 리가 없겠죠. 그래서 뭐 첫해 4천억 적자니 뭐 전체 손실 1조 3천억 원이니 그냥 돈을 쏟아 붓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선보인 게 2억 원이나 되는 최고급 SUV를 선보였어요. 베트남의 1인당 GMB가 3,000불 약간 넘나요 지금? 오토바이 사기도 뻑뻑한 형편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 다분히 과시적인 거예요. 그동안 베트남이 후진국으로 뭐 개발도상국으로 지금 뭐 좋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산업 전반에 투자에 대한 전망이 좋다 뭐 이런 인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GDP를 비롯한 경제 규모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이렇게 상위 레벨은 아니니까 아니 처음에 자동차를 진입을 한다 그러면 타타 자동차처럼 뭐 나노 같은 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소형차 위주로 소형 SUV로 국민들이 좀 그래도 저변 확대 대중화 시킬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차근차근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들레인지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이렇게 테크트리를 쌓아나가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뭐냐 뭐 현질이면 단순 이게 무슨 게임이야? 그러니까 자동차를 현질로 시작한 브랜드예요.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이게 가망이 없다라는 거 바로 알죠. 그러니까 전기차 브랜드로 이제 완벽하게 바뀌겠다 2020년에 선언을 또 합니다. 그래서 2021년도에 대중소 세 모델을 냅니다. VF 234, 235, 236. 그러니까 234는 소형차, 235는 중형차, 그리고 236은 대형차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종을 냅니다. 그리고 1년에 한 3만 대 정도 생산을 한다 그래요. 원래는 그 10배수를 생산할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양산이 무조건 모델 부품 사와가지고 조립한다고 팍팍팍팍 쏟아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3만 대 정도를 생산을 했는데 3만 대 생산을 해도 그 5분의 1도 지금 판매가 안 되는 실정이고 내수도 미국에 수출을 하기는 했는데 999대 중에서 지금 뭐 160몇 대인가 200대도 못 팔았다고 하네요. 평가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. 자동차는 좋은 제품 가져와서 그냥 뚝딱뚝딱 조립한다고 나오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빈페스트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빈페스트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, 20년 정도 업력을 쌓아나가고 노하우 그리고 또 품질 안정화 남들 다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.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무슨 뭐 슈퍼히어로 영화도 아니고 아니면 뭐 날 때부터 자동차를 위해서 태어난 뭐 CEO가 자동차의 사명을 안고 뭐 외계 기술을 이 정도의
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누구나 다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현질하면 게임처럼 다 되겠지라고 해서 시장 진입한 브랜드가 빈베스트다. 자, 이런 회사들이 이제 스펙, 우회 상장 방식으로 해서 상장을 했잖아요. 그런데 주목을 꽤 받았습니다. 시총이 100조까지 올라갔어요. 22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날 37달러. 네, 하루 천합니다. 그 다음에 바로 주가가 30달러, 15달러 해가지고 지금은 처음에는 GM 포드를 앞질렀다. 야, 베트남의 빈베스트가 돌풍을 일으켰다. 딱 하루 지켜보고서 아주 성급하게. 근데 지금은 뭐 이거 더 빠질 겁니다.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 10분의 1로 아마 3, 4조 수준까지 막 사실 그것도 높아요. 앞으로 가능성을 보여주려면은 전기차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말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출시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. 그리고 상품력, 대량 양산 능력, 그리고 또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평가,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뒤죽박죽이네요. 갑자기 전기차 사업 시작해가지고 자국 국민들이 쉽게 살 수 없는 고급형 모델을 막 만든다고 해서 프리미엄 차들을 내놓지를 않나. 갑자기 이거 3년도 안 돼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전기차로 전환을 해가지고 전기차도 대중소해서 그 전기차마저도 여기저기 다 사가지고 와서 조합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야 이게 뭐 디자인은 어디서 했고 뭐 배터리는 어디 배터리는 이제 폭스바겐 산하의 중국 기업에서 받아오고 또 삼성 SDI에서도 사오고 뭐 이런 식으로 조달을 한다고 하네요. 이런 차가 정상적으로 이게 상품성을 갖추고 있느냐? 아니 뭐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.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기차 분야에서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와 그리고 또 대단한 상품성을 보여줄지 그걸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. 익숙한 그런 브랜드 같으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저런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갑자기 전기차만 생산하는 전기차 전문 브랜드고 베트남 최대 뭐 이러니까 처음엔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하다가 바로 알아보면 금방 알아보거든요. 바로 꺾였어요. 그래서 지금은 37달러까지 올랐던 주식이 이제 15달러 수준으로 내려갔고 제가 볼 때는 몇 달러 수준도 안 될 겁니다. 아마 제자리 찾아 들어가면 시총 규모가 몇 조 수준도 안 나오는 그런 형태로 아마 안정화가 될 겁니다. 그렇게 이제 빈페스트는 원천 기술이 없어요. 전기차가 진입 장벽이 낮다 그러는데 이 진입 장벽이 낮은 거는 그저 그런 전기차. 그러니까 골프카트도 전기차잖아요. 사람 태우고 움직이는 걸 다 전기차의 범주로 본다 그러면 진입 장벽이 낮은 건 맞아요. 엔진 변속기가 정말 복잡한 엔진 이어링인데 전기모터 배터리로 단순화되지 않았습니까? 전기모터가 얼마나 됐을까에 나온지 인류가 전기모터를 개발한 거 1820년입니다. 200년 됐네요. 내연기관보다 무려 7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. 거기다가 가스통 플란트가 납축전지, 2차전지 만들어낸 게 1850년도니까 거의 이것도 170년이 넘었네요. 사실 그동안 배터리를 발전시킬 의지가 없어서 발전을 안 시킨 거지. 그리고 석유산업이 워낙에 값싸게 또 초기에는 전기요금이 정말 비쌌거든요. 그래서 전기에 충전해서 배터리로 전기차를 굴린다는 건 경제성이 전혀 없었고 경량화를 시킬 수 없었으니까 초창기에 영국에서 전기 택시 회사가 생긴 게 1897년이었거든요. 이때 이 전기 택시에 탑재된 납축전지가 한 770kg 나갔다 그러네요. 이게 이제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뉴욕에서 아주 데이트를 칩니다. 그래서 포드가 포드-T를 내놓기 전에 1910년 이전에 뉴욕에 전기택시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때 당시에 전기기관이 40%였고 전기차가 37% 점유율이. 그리고 내연차가 한 10몇 %. 지금으로 보면 상상이 안 되죠. 그러다가 이제 록펠러 형제들에 의해서 석유산업 텍사스에서 이슈가 터지고 그리고 초창기에 그 비싼 전기 쓰는 것보다는 값싼 화석연료를 쓰는 게 그게 더 경제적이다.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웃긴 얘기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드가 포드-T라는 모델을 통해서 마이카 시대를 열었어요. 그래가지고 전기차 프로젝트가 다 엎어지고 또 뭐 전기 모터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잊어졌죠. 어쨌든 뭐 전기차의 진입 장벽이
그저 그런 전기차는 낮은 게 맞는데 이 전기차가 디지털화되고 스마트폰화되면서 정말 사람들의 생활을 바꿀 미래 전기차 그리고 전 세계 모빌리티를 끌고 나갈 수준 높은 전기차는 진짜 아무나 못 만들어요. 전기차 진입 장벽이 낮다는 분들은 중국에 뭐 400개가 넘는 전기차 업체가 한때 혼전 양상을 그리고 뭐 별의별 전기차가 다 나오는데 얼마나 진입 장벽이 낮으면 그래.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GM이나 포드나 왜 이렇게 전기차 낸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전기차가 자꾸 못 나오고 자꾸 연기하고 자꾸 눈치 보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? 그 대단한 독일이 왜 현대, 기아 우습게 보던 이 상대에게 길을 못 피고 상품성에 있어서 왜 제대로 된 인정을 못 받을까요? 그건 진입장벽도 낮고 별거 아닌 기술이면 벌써부터 각 브랜드마다 전기차가 수십 종 벌써 막 펑펑 종류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F150 라이트닝 포드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거 생산량도 못 맞추고 그리고 또 초기 품질 문제로 왜 이렇게 골머리를 앓습니까? 실버라도 EV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? 블레이드 EV, 이코녹스 EV, GM에서 이거 도대체 언제 내는 겁니까? 리릭은 출시를 해서 대중화 한다는 게 벌써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1년에 몇 천대 수준이에요? 대충 만드는 브랜드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도 내연차 이상의 가치와 그런 상품성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해보니까 와 이거 정말 내연차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어려운 겁니다. 해보질 않았어요, 첫 번째는. 그리고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차가 다양한 용도로 거주 공간으로까지의 가치,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만한 그런 미래의 방향성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치, 통신 프로토콜까지 바뀌는 개혁, 그리고 통합 OS라는 전혀 해보지 않은 소프트웨어까지 개척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율이 돼서 수준 높은 전기차가 너무나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빔페스트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곧 돌풍이니 뭐니 하는 거는 그냥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겁니다.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왜 80% 이상 정리가 된다고 보겠습니까? 진입장벽이 낮으면 그런 분석을 할 리가 없죠. 아마 허접한 전기차, 경차 뭐 몇백만 원에서 뭐 천 몇백만 원 요 정도 해가지고 근거리 이동용 이런 것들은 혼전 양상일 겁니다. 레드오션화된 그런 아주 값싼 근거리 이동용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와가지고 진짜 이건 뭐 혼란의 도가니가 될 텐데 전 세계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 애플, 삼성 그리고 몇 개 업체처럼 지금 스마트폰처럼 아마 이 5손가락 안에 들 거고 나머지는 이제 한참 아래서 전혀 다른 상품들을 서로 그걸 가지고서 밥그릇 싸움하는 이런 혼전 양상으로 아마 모빌리티 시장은 가게 될 겁니다. 빔페스트와 관련해서는 뭐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